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그 CSS로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샘플로 좀 만들어 놓으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레이아웃이죠. 사이드바랑 컨텐츠 영역. 얘는 고정 너비, 얘는 가변 너비. 기본적인 마크업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정렬하는 역할만 수행을 하는 컨테이너를 만든 거고, 요 박스에 패딩이 있네요. 패딩 20. 박스에 사이드바는 배경색이 한 단계 더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박스 컨텐츠도 똑같이 패딩도 들어가게. 요 상태에서 요 사이드바는 고정 너비, 그리고 나머지가 가변 너비가 만든다. 그러면 이제 박스, 이게 전체 부모정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박스 사이드바랑 박스 컨텐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요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부모인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때리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사이드바랑 컨텐츠, 즉 자식 요소들이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준다. 이 상태에서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이제 이 두 개의 자식 요소가 어떻게 나눠갔느냐, 요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컨텐츠,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자식이죠. 얘가 플렉스 크로우 1 하는 거죠. 숫자 1.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그 여유 공간이죠. 사용 가능한 공간. 그 공간을 박스 컨텐츠가 모두 다 가져다가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를 떨어뜨려야죠. 그거는 이제 갭 쓰면 되지. 갭 쓰면은 사이가 떨어진다. 그러면 패딩이 다 20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그 CSS 베리어블 요거 갭으로 갑시다. 갭 20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게 필요할 때마다 쓴다 컨셉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갭 이 값만 수정을 하면 다 한꺼번에 수정이 되겠죠. 참 좋은 세상이다. 근데 이렇게 끝은 아니죠. 고정 너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스 값, 너비 값 고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이드바 위스 값을 고정으로 둘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이 크기가 140이 되는 거고, 여기 뭐 패딩도 들어가 있으니까 140에 패딩이 좀 더 더해져 가지고 요 너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플렉스박스에서 이렇게 위스값 지정을 딱 해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고정 너비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언제나 고정 너비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140보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박스 컨텐츠 있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 만약에 컨텐츠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진다. 그래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세요. 이 사이즈가 줄어든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컨셉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부모. 그리고 안에 있는 애들이 플렉스 아이템스입니다. 여기서 박스 사이드바 첫 번째 플렉스 아이템스죠. 위스를 140을 고정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가 언제나 보장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플렉스 아이템스는 요 값이 언제나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보장이 되는데 박스 컨텐츠에 이런 내용물들이 막 많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플렉스 박스, 플렉서블이잖아요. 유연하게 요 많은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체 크기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박스 사이드바 140 잡았던 게 조금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140이라고 고정으로 되어 있지만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정 너비, 가변 너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요 위스 140 픽셀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보장되어야 하는 케이스를 만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슈링크라는 옵션이 있죠. 슈링크는 이제 축소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로우는 자라나는 거고 커지는 거고 사이즈가, 슈링크는 축소입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그냥 단위 없이 들어가는데 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 축소가 되는 비율, 커지는 비율. 근데 사실 바로 이해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비율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근데 지금 이 예제의 특성상 그냥 심플하게 이 레이아웃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요 사이즈가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컨텐츠의 양이 적어도 플렉스 그로우가 있기 때문에 가득 차는 거고, 요 박스에 기본적으로 높이를 좀 줘서 만들게요. 400. 여기서 이제 응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고정 너비 가변 컨텐츠인데, 여기에서 이 두 개 순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박스 사이드바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또는 플렉스 디렉션이 있습니다. 로우 리버스 있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갭이 엄청나게 편하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죠. 네. 이게 디렉션을 바꾸고 이 갭이 없었다면 이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까지는 아닌가? 근데 이제 갭은 이 두 개 순서가 바뀌어도 말 그대로 갭 사이 간격이니까 신경 쓸 게 없죠.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로 이 각각 요소의 간격을 떨어뜨렸던 그 시대, 아유 끔찍하죠? 아주 끔찍하다. 그렇죠. 갭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캐나이즈닷컴에서. 그래서 이 플렉스박스에서 이 갭,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써도 됩니다. 아주 편한 갭, 심신 안정의 갭.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박스 얼라인 라이트 버전이다. 그럼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클래스로 관리하는 거죠. 박스 얼라인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바뀌겠죠. 여기서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자, 역시 제가 문제를 한번 발생시켜 봤습니다. 제가 어떤 걸 만든 거냐면 안에 인사이드라는 div를 넣었어요. 근데 이 인사이드가 억지로 크기를 굉장히 제가 키웠답니다. 위스 1200. 자, 같은 경우죠. 얘가 이렇게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터무니없이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얘만 삐져나가야 되는데 왜 부모인 박스 컨텐츠도 커졌냐, 요게 조금 제가 처음에 플렉스박스 접해서 이런 레이아웃 만들 때 아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플렉스박스 배우면 처음에 겪는 문제 요겁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자식인 인사이드가 사이즈가 큰 건데 그것의 부모인 가변 컨텐츠의 사이즈가 왜 같이 커졌냐 이거죠. 그냥 얘만 인사이드만 삐져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요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거를 저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까지 100% 된 상황은 아니에요. 저 또한. 뭐냐면 박스 컨텐츠 요게 이제 플렉스 아이템스잖아요. 얘가 플렉스 아이템스가 어떤 프로퍼티가 있냐면 민 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 위스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이 존재해요. 초기값이라고 부르죠. 이니셜 밸류. 요것이 오토입니다. 미니스가 뭐냐면 미니멈 위스예요. 그러니까 최소 사이즈. 절대 줄어들 수 없는 크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컨텐츠, 지금 플렉스 아이템스입니다. 이 자식 요소죠. 이 여기에 미니스 오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내부에 있는 컨텐츠 있죠. 자기 자신의 자식 인사이드죠. 이 인사이드 크기입니다.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스는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그 크기만큼 미니스가 잡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약속이죠. 플렉스 아이템스는 미니스 오토에 해당하는 값이 컨텐츠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인 인사이드의 크기가 크면 부모인 요 박스 컨텐츠의 크기가 같이 커집니다. 자식 따라가게끔 미니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정 안 돼 있으면은 그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해줍니다. 0으로 해주면 이 미니멈 위스 최소 너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모인 이 박스 컨텐츠는 우리 상식선에서 끝나는 거죠. 플렉스 그로우 1 상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인사이드는 그 전통적인 어떤 개념이죠. 그냥 삐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 컨텐츠 기준으로 오버플로우 히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버플로우 스크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롤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스크롤 되겠죠. 다양한 케이스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 너비 가변 컨텐츠 구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변 너비라고 합시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코드 프로세스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레이아웃이지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